네, 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강의를 드립니다의 전통 트렌드를 혼합한 창업 아이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의하게 된 메리킹의 강륜아입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요. 제 주변에도 사실은 소상공인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모, 삼촌이죠. 그래서 이모, 삼촌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은 눈높이에 맞춘 실천적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게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나 폐업의 위기에 대해서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단연 우리나라뿐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벅스나 H&M 그리고 자라와 같은 미국의 업체들도 점포수도 줄일 만큼 많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역시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구나.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그래,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게가 어려워서 라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다가가시라 라는 부분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예를 들면 소상공인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어봅니다. 혹시 왜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셨나요? 어떤 문제가 있으셨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요, 저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손님이 오지 않아요. 라고만 대답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 결과론적인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의 사업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발견을 하고 창의적 사고로 해결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사업에 대한 준비도를 파악해보는 시간인데요. 대부분 기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 분들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매몰되어서 고민하시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앞서서 본인의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이러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는 내 사업 아이템의 지속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실패가 적습니다. 이러한 나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방법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한 방법은 많습니다. MBTI, 심리검사. 하지만 우리가 좀 쉽게 접근을 한다면 창업 적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워크넷에서 들어가셔서 직업 진로 칸 들어가셔서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해서 창업 적성 검사를 실시하시게 되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약하고 어떤 부분에 강하고 나아가서 내가 창업과 좀 잘 맞는지 그리고 사업 아이템은 어떤 게 좀 좋을지에 대한 추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창업 적성과 그리고 흥미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3년간 어떤 음식 가게를 좀 오픈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난 3년간 내가 어떤 가게를 포스팅했느냐 그리고 지난 3년간 어떤 음식점을 갔는지를 쭉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시고 공통 분모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스팅하고 그리고 내가 지난 3년간 다녀왔던 것들을 봤더니 대부분 나는 이태리 음식을 좋아한다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태리 음식에서
유독 나는 크림 파스타를 좋아하네? 라고 발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흥미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나면 계속 만들고 싶은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지 못해도 흥미가 있으면 좀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아. 난 치킨을 무진장 싫어해. 근데 치킨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은 높아지겠죠.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내가 치킨은 싫어해. 그런데 내가 항상 치킨을 튀길 때마다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엄마, 아빠, 친구들 매번 너무 맛있대. 나만의 레시피가 있다면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잘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할 확률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제일 좋은 건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부분으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한다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사업 분야, 창업 아이템에 대한 것들이 모색이 되었다면 그래, 내가 크림 파스타를 좋아하고 나만의 레시피를 통해 잘 만들 수 있어. 그럼 이 크림 파스타가 이 시장에 얼만큼 잘 먹힐 것인가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 분석과 상권 분석 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권 분석은 제가 알기로 메소드 강의에 또 하나의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내가 이 크림 파스타를 판매할 나의 고객층이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먹는지, 그리고 그것을 소비할 여건,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나의 잠재 고객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출 금액을 추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부분을 알았다면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알아서 이 부분을 맞춰나가고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내 시장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반응을 볼 수도 있고 SNS를 통해서 우리가 포스팅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통계청이나 해외 논문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사, 서울 지역의, 경기 지역의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무엇을 소비를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출을 하는구나 등을 찾아서 파악을 해본 다음에 경쟁자는 몇 명이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시각화하여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K-맵스라는 이제 시장 분석 시스템 플랫폼을 활용하셔도 좋으니까요. 찾아보셔서 이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대체 치킨 장사하는데 사업계획서가 왜 필요해?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요. 취업할 때 이력서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이력서를 내고 그 회사에 맞는 인재인지를 파악하고 그 인재인지 파악하는 것들은 결국에 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하물며 내가 창업하고 내가 운영하는데 나의 정확한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창업 아이템의 실패 확률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하는 데 있어서 창업 동기라던가 혹은 나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시장 분석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실패를 했는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젊은 사업가들, 소상공인 분들께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이러한 창업 경진대회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 리스크를 좀 안전한 공간에서 나의 사업 아이템을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창업 아이템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소상공인 경진대회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서칭을 하셔서 나의 사업 아이템을 검증해서 실패를 한다면 그 실패를 디벨롭 시켜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피벗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투에서 많이 져도 괜찮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그 실패를 토대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한번 잠시 사업명 그리고 사업의 장점 및 문제 3가지를 작성해 볼 건데요. 잠시 노트나 연필을 가지고 오셔서 혹은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한번 적어 보실게요. 잠시 시간 한 1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업명이 뭔지 한번 적어보시고 기존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창업에 대한 부분 사업명 적으시고 예비 창업자는 가예명으로 적으셔서 사업의 장점과 나의 문제 3가지를 작성해 볼게요. 네, 사업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기창업자 분들께서는 잔반이 좀 없던 메뉴라던가 혹은 우리는 위생이 당연히 철저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특화되었다거나 혹은 인기 메뉴를 적어본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강의를 들을 필요성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디나 문제는 조금씩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정하에 옆집보다 우리 가게가 조금 안 되는 이유를 적어도 좋고요. 옆집 가게에서 잘하는 것을 우리의 문제로도 비추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를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셨으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대한 해결 방법들과 적용을 통해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창의적 사고방식, 문제를 이해해야 하는 방식의 기본적인 툴 3가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트리즈, 린 스타트업, 디자인 싱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플러스로 요즘에 업스트림에 대한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하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트리즈라는 것은요, 이 러시아 과학자인 갤리 알트슐러가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1946년에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에 공통 원리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러시아 특허 20만 건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 객관적 법칙 및 원리를 도출함.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갤리 알트슐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나온 특허를 보니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봤을 거고 그걸 해결해서 발명을 했을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공통적인 걸 원리로 뽑아보자 라는 의미예요. 네, 핵심 요소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물리적, 기술적 모순의 분리 및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들면요. 모든 것에는 모순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는 절충안에 대한 부분으로서 해결 방식이 나타납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고정관념이 탈피된다고 보고 있고요. 쉬운 예로 휴대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휴대성이 용이한 거잖아요. 휴대폰은 휴대성이 용이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휴대성이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키보드 자판이 작아야 한다. 그런데 모순이 발생하는 게 작으면
잘 보이지 않는 노인분들은 어렵다. 그러므로 커야만 한다. 라는 모순이 발생을 하죠. 그럼 다시 한번 그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작아야 하는데, 그럼 작으면 휴대성이 용이해지지만 또 어른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결국에는 모순을 제거하면 다른 모순이 올라간다. 라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절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예로는 올리소의 다리미에 대한 혁신인데요. 뜨거워야 옷을 다리는데 옷을 태우지 않으려면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한다. 이게 당시에는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다리미의 이제 절충으로 다리를 만듦으로써 이런 기술적 모순을 조금 더 해소하는 부분으로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임스 다이슨 박사의 다이슨 비싼 청소기가 있겠죠. 130년이 넘는 그런 선풍기는 날개가 있어야 바람을 분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한 제품이죠. 날개로 바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순을 제거를 하고, 물리적 모순, 날개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바람을 생성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런 바람을 내는 구현 방법을 좀 내장으로 하게 되어서 다이슨 선풍기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하나의 예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고층 빌딩의 경우에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고층과 저층으로 분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40가지의 발명 원리에 대한 것으로 공간 분리, 물리적 모순에 대한 부분으로 해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리즈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40가지 발명 원리를 좀 찾아보셔서 나의 문제에 적용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리즈라는 방법은 고정관념 탈피, 물리적 기준의 모순의 분리 및 원리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다라고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실게요. 우리가 이거를 학문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 이해하고 이해한 다음에 언젠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해만 해주시면 성공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린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린은 군사를 뺀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가인 이제 에릭 리스가 아주 구체화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디어를 최소 요건으로 제조해서 시장의 반응을 통해 개선하고 반영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시작해 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방법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처럼 좀 트렌디하게 좀 잘 바뀌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적합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린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이베이에 대한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그냥 빈 웹사이트에다가 고장난 내 만년필 사실 뿐이라고 올렸는데 내가 살게 라고 대답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게 어떤 소비자는 물건을 쉽게 사고 파는 공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통찰을 통해서 이베이라는 플랫폼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런 부분처럼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일단 시작을 해보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 시장의 반응을 본 것을 통해서 반영을 하는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용을 해본다면요. 예를 들면 요즘은 또 치킨이 다양한 게 많잖아요. 이 다양한 치킨이 많은데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치킨의 종류를 좀 괜찮은 것들을 메뉴를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런칭을 하는 거예요. 간소화해서. 뭐 갈릭 치킨, 뭐 고추 치킨, 다양한 것들을 일단 냅니다. 그리고 소비자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갈릭 치킨 이거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픽스하고 개선해 나가고 이거 좀 사람들 반응이 좋지 않네? 라고 하면 없애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시장 반응에 유연성 있게 빠르게 반응하는 방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린 캔버스를 통해서 좀 구체화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좀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고객군, 그리고 우리의 고객군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소비자와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지 나의 제품을, 고객 관계는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상품 수익은 일회성인지 반복적 수익이 나는지, 예를 들면 광고 수익료로 나게 되는지, 혹은 이제 임대료인지, 이러한 다양한 수익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핵심 활동,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작성해보고, 우리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지, 메시징 서비스라고 한다면 우리의 핵심 자원은 인적 자원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핵심 파트너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비용 구조,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용이 나가는지 라는 부분들을 좀 구체화해서 좀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한다면 사실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요. 아마 아직 린 캔버스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에도 너무 잘 나와 있고,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이따 끝나실 때 질문을 주시면 대답을 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차량 공유 서비스인 이제 우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량 5대를 시범을 먼저 보이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서 발전을 시켰다라는 것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싱킹에 대한 부분인데요. 트리즈는 고정관념 탈피, 모순에 대한 제거, 그쵸? 절충, 그리고 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에게 좀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선반영, 고객 반응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디자인 싱킹에 대한 것은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공감하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 디자인 전문 업체 아이디오의 CEO 팀 브라운에 의해 구체화가 되었는데요. 미래의 사용자와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좋고 싫음은 무엇인지 듣고 느끼고 이해한 바를 토대로 사고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공감을 했을 때 더욱더 반응이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감을 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구체화해서 시제품을 내고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공감인데요. 이제 소비자에 대한 공감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관찰하는 거,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는 거, 관찰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누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 빌딩에 1층에 그래요. 이 빌딩에 5층에서 근무하는 A양, 신입사원 A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입생 A양이 커피 심부름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자원을 해서.
자원을 해서 커피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1층에 있는 카페를 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날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런 맙수사. 그럼 우리의 팀원은 10명인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갈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발견입니다. 누가? 커피를 10잔을 사가야 하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환경에서 커피를 10잔 사가야 하는 신입사원 A양은 어떠한 상황? 그렇죠? 커피를 사가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점은 모든 커피를 들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공감하고 해결을 해줄까요? 진짜 A양은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어서 들기가 힘든 건지 신체적으로 무거워서 힘든 건지 등을 좀 파악해서 봤더니 내가 한 손으로 2개 다 해서 들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근간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신입사원 A양에게 커피 10잔을 들게 해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어떤 프로토타입 되겠죠? 저라면 원형의 캐리어, 지금 생각해낸 아이디어예요. 원형의 캐리어, 5잔 들 수 있는 이 원형의 캐리어를 만들어서 양쪽에 들고 가는 대안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5잔 꽃 모양으로 구성되는 캐리어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창업 아이템이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조금 더 디벨롭해 나가는 과정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은 신입사원 A양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통과 트렌드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이러한 사이의 간극에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극복해 나간다면 사실은 트렌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트렌디함은 진짜 새로운 건 사실 없고 재해석한 그것들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선정해 나간다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하나를 쓰시라라는 것보다 트리즈의 고정관념 탈피, 그리고 디자인 싱킹의 소비자를 공감하는 부분, 그리고 리스타트업의 좀 트렌드를 좀 빠르게 따라가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시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작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참 잘한 하나의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고자 할 텐데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친구가 학교 방과 후에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생각한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이거 크리스마스는 매년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나무를 사서
크리스마스 시점에 판매를 하면 난 대박이 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창업 아이템을 고민을 하고 나서 봤더니 뭐가 없어요? 나무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문제죠. 네, 첫 번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살기 위해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뭐 어떤 분은 대출을 했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막노동에서 벌었을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스폰서, 영원한 스폰서, 어머니, 아버님께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업성을 얘기하고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해서 매년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하면 대박이 날 거야. 그래서 수익률 몇 % 줄게요. 라고 하고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래, 오케이 하고서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이에게 6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600만 원 갖고 처음에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걸로 뭐 옷을 살까, 뭐 아이폰을 살까, 뭐 플립을 살까, 그쵸? 근데 그 600만 원으로 400그루의 묘목을 샀습니다. 나무를 샀죠. 사고 보니까 주문을 하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두 번째 문제. 네, 심을 땅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맙소사. 땅이 없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을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친구가 조금 집이 잘 사는 것 같아. 저 친구한테 물어보자 해서 혹시 너네 집 뒷마당을 좀 빌려줄 수 없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미안한데 그 땅 못 빌려주겠는데?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 당황을 했겠죠. 방법이 없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대신에 우리 엄마 아빠 땅이니까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줄 수는 있어. 라고 해서 그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런 수익성을 낼 테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믿고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땅을 결국에는 빌렸어요. 땅을 빌려서 그 땅에 400그루 묘목을 심고 예쁘게 심고 물도 주고 사랑도 주고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키웠습니다.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두 번째 그림 보이시죠? 토끼떼가 소중한 나무들을 야금야금 씹어 먹었어요. 네, 뭐가 훼손됐어요? 상품의 가치가 훼손됐죠. 판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진짜 기발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요, 그 나무 훼손됐으니까 깎아서 가구로 만들어서 이케아 같은 데 납품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내가 빚진 것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토끼를 잡아서 근처 정육점에 가지고 가서 사장님, 이 토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키운 유기농 나무를 먹고 자란 튼실한 토끼입니다. 라고 판매를 해서 겨우겨우 부모님께 빌린 돈의 일부분을 갚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친구의 나이는 겨우 9살이었다고 해요. 제가 어느 정도 좀 내용을 각색을 하긴 했지만 이 내용의 주인공은 버진 그룹, 사업 초짜라는 뜻을 가진 버진 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앞서서 나에 대한 문제, 나의 적성과 흥미, 내 창업 아이템,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론적인 부분들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을 하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문제를 발견하고 실천을 하셔야 결국에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발견을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큰 해결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해결을 하시고 이러한 과정에 주인의식과 문제 해결 능력이 발현이 된다면 조금 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적용 부분인데요. 문제 해결 관련 사례 및 적용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온라인 그리고 이커머스,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하는 게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익숙해졌다는 건 시장이 활성화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게 매우 익숙해지다 보니 문제가 발생을 하죠. 쇼루밍족이 나타나서 어떤 옷가게 사장님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옷만 수십 개 입어보더니 사지도 않고 가요. 다음번 왔을 땐 지난번 입어봤던 옷을 어디서 샀는지 라고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시네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쇼루밍족이란 일단 누구인지 봐야겠죠.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만져보고 제품을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격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기 때문에 이 옷가게 사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일 테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고 봤더니 그 소비자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자 봤더니 디자인 싱킹으로 공감을 하고자 봤더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구매하는 거에 대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문제도 있겠죠. 이커머스 시장이 증가한 만큼 문제는 똑같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정리하자면요. 통계청에 의하면 사실 이커머스 시장이 2022년 내년 기준으로 약 206조 원의 그런 성장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내 이커머스 매출이 2019년 14.2%에서 20년 18.4% 증가하고 오프라인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커머스가 좋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 라이브 커머스는 진짜가 아니죠. 리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커머스에서 구매를 할 때 식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보지 않고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선식품의 신선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커머스를 구매하려다 보니까 가품과 그 명품 진품에 대한 그런 무분별한 사태까지 발생해서 오히려 요즘 세대의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구매를 통해서 조금 더 힐링하는 테라피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온라인 구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오프라인의 장점이 무엇일지 좀 구분을 해보고 접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모색을 한다면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에서는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냐면 팝업 스토어 같은 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옷가게 사장님에게, 사장님, 대기업은 이 팝업 스토어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체험에 대한 부분을 늘려주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단골 고객이라는 것들을 만드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도록 저라면 A4 용지에다가 글을 써서 옷 매장 앞에 붙일 것 같아요. 뭐라고 쓸 것 같냐면 2022년 신입생 여러분,
인기 있는 신입생 룩 전문가가 전문가가 디자인해 줍니다. 코치해 줍니다. 코디해 줍니다. 신입생 여러분을 위해 코디해 줍니다. 라고 붙여놓는다면 그것을 본 2022년 대학교에 가는 신입생들이 온라인에서는 할 수 없었던 코디에 대한 부분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옷가게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제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들은 사실 다양한 것들의 통합적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공감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해결점에 있어서 고정관념이 있다면 탈피를 하고, 이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을 하는 부분이어야 하겠죠. 나아가서는 뒤쪽에 사례가 하나 더 나올 텐데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들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을 짓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체험을 원하는 소비 욕구를 가진 소비자에게 오프라인 쇼핑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하라. 2022년 206조 원 정도의 성장 이커머스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곤 하지만 오프라인에 대한 체험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테일의 귀환이라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전통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형마트로 힘들었는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너무 오지 않아요 라고 하는 전통시장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시장의 상인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공감을 하고 상황을 봤더니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 코로나19로 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 가지 못하는 여건을 통한 것이라면 온라인 그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통시장도 배달이 됩니다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생을 걱정하는 소비자를 공감하고 위생 홍보와 우리는 방역을 잘 지켜요. 접근성을 높이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매칭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적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반복이 되면 그 문제 반복을 조금 잘 보고 위에서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업스트림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물에 자꾸 빠지는 아이들을 구하는 선생님들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물에 한 명을 구했더니 또 한 명이 빠져 또 한 명을 구했어. 생각에 전환을 했더니 여기 하류 말고 상류로 와서 물에 아이들을 빠뜨리는 사람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테야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적인 부분을 활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예상 질문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툴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하나 고집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아간다면 일단은 문제를 발견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찾을 수 없는 건 어떻게 하나요? 모든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모순을 해결하고 공감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점검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걸 선택할까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의 아이템을 선정해 보세요. 지속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창업 아이템의 발견과
그리고 운영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